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국어의 김선생입니다. 자, 고1 찌순이의 내신국어 만점 도전기. 자, 오늘은 고전소설 작품명 허생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허생전은 고전소설의 일부인데 굉장히 힘든 작품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먼저 소설 정리하는 방법들 알고 가서 왜 힘든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남다른 내신 정리 노트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소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정리하시면 안 되고, 소설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무조건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그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이 주동인물, 그 다음에 주인공 갈등하는 인물이 반동인물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사건은 보통 어떻게 돼?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구조니까 여기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 작품은 일단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해갖고 문맥정음이라든가 내용을 파악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발단 전개 사건들을 정리해줘갖고는 어떻게 돼 해결이 안 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작품 정리 그 내신 정리 노트 할 때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적응할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인물하고 사건을 정리해서 주제를 찾아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구조인데, 자, 소설의 시점은 뭐냐면은 그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자고 소설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서술자라는데, 서술자의 위치를 시점이라고 했는데, 작품 한 서술자가 1인칭이고 작품 밖 서술자가 3인칭인데, 일단은 고전은 무조건 모두 전지적 작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술 방식은 이제 주로 사건 중심이냐 뭐 인물의 심리 중심이냐 대화 중심이냐 이런 것들 구분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내용을 앞에서 파악을 해줘야지 주제가 나오고 또 그 주제에 맞게끔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내용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허생전은 전체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 한문 소설이고 풍자 소설이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박지원인가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 이거를 이제 그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생전의 시대적 배경. 자, 일단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 실학자예요, 실학자. 그럼 실학이라는 거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사구시나 이용우생에서 어떻게 돼? 구세재미는 백성을 어떻게 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건데, 어떤 도구나 어떤 그 기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백성을 그 편안하게 살고 먹고 살게 해주는 걸 실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의 모든 작품의 핵심들은 그 양반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책만 읽고 무능하고 비현실적이고, 그다음에 공리 공론, 탁상 공론만 일삼는 무능력한 양반에 대한 비판이 그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 박지원 작품 전체의 기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현실은 그 당시엔 어떻게 평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꾸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공상 계층이 생기면서 양반 사대부가 몰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능력한 양반이 생기는 거죠. 몰락한 양반이. 그러면서 이제 그 신흥상인, 그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죠? 신흥상인. 그다음에 이제 화폐, 돈이 유통되기 시작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그 신분제가 몰락하면서 그 가난하고 몰락한 양반이 생겼고, 그 다음에 실학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벌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북벌론을 이해해야 되는데, 병자호란 이후에 청에게 당한 치욕을 씻고자 임진왜란 때 그 이제 친명배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청을 그 정벌하자는 건데, 명이랑 친하고 청은 어떻게 돼 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만큼 어떻게 청나라가 너무 막강해졌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적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얘기고, 근데 청에 대한 이제 사대부들의 반감 때문에 그 말로는 북벌론인데,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돼 현실적으로 그 청을 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말로만 북벌론이기 때문에, 그걸를 비판하는 내용이 이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생전이라는 작품은 이 시대적 배경이나 현실을 이해를 못하면은 문맥적이나 이런 문제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허생이 그 글을 찾아가 뭐 화를 냈다, 아니면 이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그 단어의 그 단어나 문장에 그 줄쳐놓고 그거의 의미를 그 푸는 것들을 주는데, 대부분 이게 시대적 배경이나 아니면 박지원의 입장에서 실학의 입장에서 그 작품을 전개하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 안 해주시면 많이 틀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 배경 꼭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따가 앞부분의 전체 정리는 오히려 내용 정리하고서 그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허생전 본문 분석 들어갈게요. 자, 가 1인데 또 이게 이제 그 음,
PDF로 저장하면서 한글이 또 오류가 났네요. 그죠? 이제 허생은 묵적골에 사는 어떻게 돼 살았다. 남산골에 사는데 그 묵적골이 뭐냐면은 이제 공간적 병인데 옛날에 가난한 선비들이 사는 남산골 아래 마을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허생은 가난한 선비였다는 얘기고 남산 밑에 닿으면 오물에 어떻게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고 은행나무에 살인문이 열렸는데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그 초라했다는 얘기고요. 자,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에 품을 팔아서 어떻게 돼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자성어로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날 수 있어요. 호구지책, 고식직. 그러니까 노동을 위해 생계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어떻게 돼 겨우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호구지책, 고식직 이런 식으로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제 허생의 어떻게 돼 가난한 삶을 제시하는 거고 이제 하루는 허생의 저가 그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당신은 과거 시험을 그죠? 보지 않는데 글을 읽어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 시험 자체를 허생의 아내는 뭘로 생각하는 게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는 건데 이걸 입신양면이라고 해야죠. 그죠? 이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허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직 어떻게 책 읽기에 그 익숙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물품 파는 일도 못 만드시나요? 아내가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그 일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체념하듯이 얘기하니까 그럼 장사도 못 하시나요? 어떻게 장사도 미천이 없는 거 어떻게 했어? 이제 굉장히 무능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보면은 밤낮으로 글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가 어떻게 돼? 그 장이마치 일도 못한다, 장사 일도 못한다. 그럼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무능력한 남편에 대해 질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여기를 보시면은 허생과 허생의 아내인데 일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럼 이렇게 가난하고 무능력한 양반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생처는 이제 여기 얘기 전개상 허생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서술자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현실주의 사고방식이나 어떻게 돼 허생 대신 생계를 꾸려왔으니까 우리가 그 무능력한 양반에 대한 비판을 허생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허생처 입장에서 보면 수염이 석달을 양반이 먹어야 양반이지 이런 게 어떻게 속담으로 시험에 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아깝다. 내가 당초에 글 읽기를 10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인 거라고서 어떻게 밖으로 나갔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요 부분만 봤을 땐 허생의 무능한 삶이고요. 이제 정리 노트를 보시면은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는 거예요. 이제 구성상 허생처의 역할은 허생을 현실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가난하고 몰락한 양반이 있었다. 산업공상 계층이 출현했다. 그러니까 선비, 농업, 봉업, 상업 계층이 출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자, 허생은 알만한 사람이 없어서 왜 7년 동안 은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운종가로 가서 그죠 이렇게 이제 단어 뜻 묻는 거는 시험에 나니까 알고 가셔야 돼요. 단어들은. 자, 누가 제일 부자요 했더니 어떻게 변씨라는 사람을 누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변씨한테 가서 그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면은 나는 누군데 어떻게 해서 뭘 할 거니까 돈 좀 꺼주세요라고 어떻게 돼 이제 비굴하게 사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돼 반대로 그냥 택시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 만냥 꽂어. 이랬더니 어떻게 돼? 오케이. 변씨라는 사람이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변씨가 만냥을 내주고 어떻게 돼? 허생은 또 감사든 인사도 없이 가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는 개연성이 좀 없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허생과 변씨의 성격을 묻는 게 시험이 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변씨의 자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허생을 보니까 거지였어요. 그죠? 행색도 초라해. 그죠? 실에 어떻게 돼? 술이 빠져서 너덜너덜하고 가죽 신은 뒷굽이 빠져있고. 그래,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초라한 차림새를 폐포파랩이라고 하고요. 허생의 외모는 그냥 말 그대로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허생이 나가자 아세요? 라고 물었죠. 그죠? 물었는데, 그럼 왜 도대체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돼? 왜 돈을 꿔주십니까? 집안 사람이 얘기를 했더니 니들이 알 바가 아니다. 대체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정한다. 그럼 이걸 허장성세라고 해요. 이거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요.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신용을 자랑한다는 거 어떻게 돼? 이제 큰 소리 뜻을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한다는 게 자화자찬이 자기 스스로 칭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굴한 얼굴빛이 어떻게 돼 얼굴에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교원영생인데 교원영생은 교묘한 얼굴빛으로 아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이제 이거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시험이 나니까.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돼?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거보다 재물이 없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난한 거에 만족한 게 안분지족이죠. 이것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 이왕이면 돈 줄 건데, 그죠? 안 줄 바에는 어떻게 못할로 물어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니까 이거를 봤을 때 만냥을 빌려준 이유는 요 일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변씨의 성격은 굉장히 대범하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정리해 주시면은 돈만냥 역할은
허생의 입장에선 자신의 경륜을 시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덕분에 변씨와 나중에 허생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통해 드러나는 이 일화를 통해 드러나는 허생의 성격은 당당하고 남다르다. 이인이 남다른 풍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변씨는 모르는한테 돈을 꿔주니까 대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에 나타나는 사자성악과 허장성세, 자아저창, 교원정색 이거 시험에 나니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자꾸 이제 빠지네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나 부분이 될 거예요. 자, 허생은 만냥을 입사하자 다시 자기 집으로 들르지 않고 안성으로 내려갔다. 근데 이제 안성은 세 개의 도가 마주치는 곳이에요. 충청, 경상, 전라가 마주치는 곳인데 거기서 과일들을 몽땅 사들인 과일을 2배 값으로 사들였어요. 이걸 매점이라고 하고. 근데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제사나 잔치를 할 때 오히려 어떻게 돼? 못 지낼 형편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 굳이 막 제사나 그 잔치할 때 막 과일이나 이런 거를 다 써야 되니까 그 굳이 이걸 허례허식이 뭐냐면 잘못된 그 허황된 잘못된 예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예법이나 풍속을 얘기하는 건데 너무 막 제사나 이런 데 막 굳이 과일 차려 이러니까 이제 이것도 풍자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돼? 그 과일을 팔았던 상인이 오히려 10배 값을 주고 사게 된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거를 사자성어로 매점 매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허생이 뭐라 했냐면 만냥으로 온갖 과일 값을 좌지우지했으니 우리나라의 어떻게 돼? 형편을 알만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제적 여건, 취약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만냥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일화를 통해 드러나는 박지원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매점 매석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총을 사들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총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 왜 상투 틀 때 머리에 묶는 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했더니 또 10배로 뛴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당시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풍자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허생의 상행의 의미는 매점 매석인데 이거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죠? 자, 오늘날 치면 사재기 같은 거니까 안 되는 건데 이 매점 매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취약한 경제적 구조를 드러내는 게 여기 핵심이다. 이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허생이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어서 이제 지금부터 또 새로운 얘기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빈섬이에요. 빈섬. 자, 사람이 살 만한 빈섬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있습지요 해서 어떻게 돼? 자기가 가본 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빈섬의 이미지를 묘사했는데 풍요로운 섬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자, 허생이 대단히 기뻐하면서 만약 그곳에 나를 데려다 주면은 부귀가 함께 할 걸세. 그래서 사공이 그렇게 승낙을 하고 어떻게 같이 가봤죠. 그죠? 그런데 너무 가봤더니 실망스러운 거야. 땅이 천리도 못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건 굉장히 좁으니까 무엇을 해보겠는가? 그럼 해볼 게 없다. 토지가 비옥하고 물은 좋으니 단지 부유하게는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제 허생이 빈섬에 가서 어떤 하나의 이상국 그 나라를 하나 건설하고 싶은데 너무 좁으니까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공이 궁금해서 도대체 누가 덕으로 사실 거예요?라고 물었더니 사공이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그래서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을까 근심하겠나. 이제 섬을 찾아서 이 세상을 건설하려고 했다는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 자, 이제 이때 자, 변산의 수천 군도가 도적물이에요. 도적물이. 자, 도적들이 우글거리고 각 지방의 군사들을 징발을 해서 수색을 벌였으나 도적물을 좀처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배고프고 혼란한 판이 있다. 이제 정부에서 잡아들이려고 길을 쓰고 저기 하니까 도둑들도 어떻게 돼? 밖에 나가서 함부로 날뛸 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 도둑이 많아. 그러니까 어지러워 나라 정치가. 그다음에 선량한 백성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선량한 백성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도둑이 된 거는 당연히 나라의 정치를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배층의 무능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무능이 뭐를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는 걸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허생이 군도를 산채로 잡아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자, 허생이 뭔 일 하려고 하는지 볼게요. 1000명이 1000냥을 뺏어와 나누면 한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자, 1인당 한 냥이죠. 모두 아내가 있어. 근데 아내가 있고 처자식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되겠소? 그럼 최소한의 생계마저 어떻게 꾸려갈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군도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상은 어떻게 선량한 백성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가 되는 거고요.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잃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가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얼마나 좋을 것이냐?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고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이 없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뭐 어떻게 그래? 돈이 없어서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럼 도둑질을 어찌해서 어떻게 돼?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그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왜 능히 마련하겠소? 그랬죠, 그죠? 벌써 허생이 도둑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꼬신 이유는 빈섬에 데리고 가서 얘네를 어떻게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너를 위해서 돈을 마련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남다른 풍모가 되는 거고 내일 바다에 나와서 봐라.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돈을 실은 배인이 마음대로 가져가거라. 그러더니 그 군도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 미친놈이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안 믿는다는 거죠. 이제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회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허생이 빈섬을 돌아보고 변산에서 일어난 도둑의 속으로 들어가 도둑의 무드머리를 회유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아가 되는 거고요.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보니 허생이 30만 양의 돈을 싣고 왔다. 모두 크게 놀라서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벌써 다 대접이 달라진 거죠. 미친놈이라 불렀다가 이제 장군으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자, 너희들 힘껏 지고 가거라. 자,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 100냥 무거우니까 그죠? 100냥에선 지지 못했다. 힘이 한껏 100냥도 지지 못하니 무슨 도둑질을 한다는 얘기냐?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미 도둑이 어떻게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씩 100냥씩 가지고 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 최소한의 양민으로서 필요한 삶에 필요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느리고 오느라 그랬더니 모두 오케이 해가지고 자 이제 허생이 어떻게 돼?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래 군도들이 모두 당연히 빠짐없이 돌아왔겠죠. 그래서 배에 싣고 다들 이제 빈섬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빈섬의 의미 묻는 게 시험에 나는데 자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어머 개인이 어떻게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개인이 해결했네. 그럼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집권층의 무능력을 어떻게 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자 이거 시험에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매점매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경제적 취약성을 비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도둑 문제를 허생이 어떻게 돼 해결했다. 이건 어떻게 집권층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고 오를 엮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온갖 곡식이 그죠?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지지 않고 잘 자랐다라는 거고 3년 동안 양식을 비축해 두면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가서 장기도로 가서 팔아라. 그러니까 그 장기도가 일본에 있는 어떻게 속주의 현인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돼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그쪽에 가서 팔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는 그 시도한 게 뭐냐면 해외 무역을 시도한 거예요. 해외 무역을. 그러니까 이상국에 들어가서 빈삼이란 이상국에 들어가서 그 해외 무역을 어떻게 돼 시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제안한 거고요. 근데 이제 허생의 탄식이 끝나면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근데 거기서 시험하려고 했던 거는 일단은 어떻게 돼 그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을 시험했고 그다음에 해외 무역을 통해서 상업을 성공시켰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자 너희들을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제정하려 했더니 그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수립하려고 했어요. 이상국에 가면은 지금 현실이 문제가 생기 현실과 다른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땅이 좁고 덕이 넓으니 난 이제 떠나련다. 아이들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 먼저 먹게 양보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인 관습과 윤리를 지켜라.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나가는 이제 없으면 오는 사람도 없겠다.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돼? 현실 세계의 부조리가 안 닿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돈을 모두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바다가 마르면 좋을 사람 있겠지. 자, 돈 그 100만 양이에요. 100만 양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용납할 수 없으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100만 양이 휘청거릴 정도로 그다음 조선 경제에 취약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고요. 자, 글을 아는 사람이 그지? 아는 사람은 이제 지식인인데 자, 화근이니까 모조리 어떻게 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그 글을 아는 자는 화근이 된다는 얘기는 글을 아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글을 아는 자들이 현실과 유리됐다라는 건 동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동떨어진 채 이론과 관념 그 당시 양반들이 이랬다는 얘기죠. 세상을 논하며 그 평민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화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섬에 화근 없애야 돼 해갖고 어떻게 돼?
자, 이제 그 돈도 바다에 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식자우한, 아는 것이 탈이다, 아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이상국을 정리하는 거고요. 이제 허생은 도둑들을 몰아 그곳에 가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경영을 마쳤고, 이제 주제는 빈섬 경영을 성공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빈섬의 의미는 이상국을 건설했다, 자신의 경륜을 실현했다. 그 다음에 이상국 건설을 통해 허생이 실현하고자 하는 거 어떻게 돼? 무엇을? 자, 여기는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 사회 건설이고요. 농업. 그 다음에 군도들의 교화, 해외 무역, 새로운 문물과 제도 수립. 이거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